자, 안녕하세요. 어제 굉장히 큰 일이 좀 벌어져 가지고요. 제가 아는 그 한 구역에 그 홍보관이 큰 불이 났습니다. 거기가 그 송도 쪽인데요. 송도에 굉장히 크게 그 문제점이 좀 많았었는데, 뭐 어떻게 또 그런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쪽에 계시는 그 조합원들 중에 지인들도 좀 많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리고 지주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저한테 뭐 문자라든지 뭐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접했다 보니 굉장히 좀 씁쓸하네요. 그렇게 불이 났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잘 됐으면 하는 현장이었는데, 어쨌든 그 홍보관이 범일동인가 거기에 있어요. 부산에 있는 범일동인가 거기에 있는데, 그 인명사고는 일단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이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불이 그렇게 날 수가 있는지, 정말로 안타깝네요. 그 뭐 전소가 다 됐다고 하고요. 옆 건물까지도 또 이 불이 번졌다고도까지 하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이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지 참 정말로 안타깝네요. 그리고 문제점은 뭐 일단은 불은 났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아무래도 그 홍보관 안에 조합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던 그런 뭐 서류들 그런 것들을 백업을 잘 시켜놨는지 모르겠지만, 백업을 아무리 시켜도 원본은 남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훼손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훼손이 만약에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굉장히 제가 만약에 당사자면은 갑갑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그쪽에 현장의 문제점은 꽤 있었죠. 아실 분은 뭐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토지 작업이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되었고요. 또 나름의 그 집행부에 그 잘 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집행부끼리의 그런 갈등도 좀 심했고요. 그 갈등이 제가 알기로도 뭐 한 달 안에,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갈등들을 풀기도 전에 이렇게 큰 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또, 마음을 이렇게 서로 맞추어서 풀어나가야 될지, 그것도 참,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홍보관에 불난 그 영상이 있는데, 뭐 그쪽에 제가 지인들이 많다 보니,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 막 보내줘요. 그래서 잠깐 여기 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안에 있던 홍보관 안에 그 종합사무실이 있으니까 종합사무실에 있던 그런 서류들, 그 원본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걸 종합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그냥 보관을 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전소됐을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쟁점입니다. 앞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뭐 좋은 쪽으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아무튼 왜 부산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 일 일어나기 이전에 거의 뭐 이것도 지역주택조합 전체를 봤을 때 뭐 처음부터 해가지고 뭐 몇십 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게 뭐 지금까지 뭐 청산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었는데 파산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것도 부산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아마 지역주택조합 역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죠. 그래서 그게 장전동인데, 그것도 부산이고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장전동인데, 그 현장이 첫 번째로, 전국에서 첫 번째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 참, 어떻게 파산 신청이 될 수가 있는지. 야, 정말로 저도 저 역시 처음 경험해본,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면밀히 그 기사를 보고 한번 봤더만, 도저히 사업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그쪽 계시는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는 그냥 파산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그래, 법원에다가 그렇게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일반 조합원들은 그걸 용납을 못하죠. 돈을 벌써 몇천만 원씩이나 다 이렇게 투자를 한 상태고, 그걸 회수도 못한다라는 입장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또 보니까 뭐 고소고발 뭐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판결이 날지, 저도 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게 어떻게 안일하게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그 현장에 투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그러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쪽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나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로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였어요.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 예, 뭐, 말만 들으면 뭐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책임 회피를 한 게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상화를 시켜야 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물론 뭐, 딴에는 썼다고 하겠죠. 뭐, 또 썼을 거고.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요.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파산이라는 건, 두 분 다시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두 분 다시는 그런 형식의, 그런 파산이라는 형식의 것들이 나오면 정말로 안 된다라는 게, 제 지금 느낍니다,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진짜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씁쓸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연락 오신 분들 중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현장은 어떤 게 좋은 현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겉으로 볼 때는 뭐 좋은 현장인지 뭐 어떤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어떤 식으로 현장을 보냐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그 기준이 생각보다 그 분양률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쪽 현장이 분양이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분양을 보는 건 아니에요. 분양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 현장이 좋은 현장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입지가 좋고 역세권이고 이러면 뭐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덜컥 그냥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입지만 보고 하는 거예요. 입지만 보고. 근데 절대 그것만 보고 이 현장을 좋은 현장이다, 뭐 잘 되겠다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 뭐 개인적일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그 지역주택조합 그 현장을 하나 만들 때, 구역을 하나 만들 때 상가를 끼고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세권이라든지 뭐 지하철이 가깝고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이 상가를 다 끼고 있습니다. 뭐 대로변이니까요. 대로변에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가를 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상가라는 건 상가협회가 다 있어요. 그네들만의 상가협회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깨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 건물주가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거의 8, 90%가 세입자들이에요. 근데 그 세입자분들이 그냥 보통의 일반 주택의 그냥 세입자하고는 뭐 결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여기는 그 주택법으로 하는 거라서 뭐 세입자에 대한 혜택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도정법에는 그게 있는데 주택법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건설을 하기 위한 현장에 상가를 끼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현장을 하나 컨택을 할 때도 웬만하면은 그 큰 대로변에서 한 블록 뒤 아니면 두 블록 뒤에 현장을 컨택을 해요. 상가를 안 끼는 현장으로 해서. 그게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은 잘 되는데 현장은 지지부진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토지 작업은 영 안 되는 형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총회는 빨리 해요. 창립총회는 아무래도 뭐 일반 조합원들 모셔서 하는 거니까 창립총회는 굉장히 빨리 하는데 창립총회 하고 나서 뭐 1년 반, 2년 될 때까지 토지 작업이 안 되는 현장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게 다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전화 받는 분들 중에는 그런 하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일단은 그걸 상가를 끼고 진행하는 현장은 일단은 좀 접어두고요. 다른 걸 좀 보시려고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건, 현장 안에 이면도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면도로라는 게 국공유지가 많아요. 국공유지가 아무래도 비율이 좀 높은 현장. 국공유지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그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적용이 돼요. 그 땅의 비율이.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그래도 조금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현장. 그게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면 될 거고요. 그렇게 현장을 뭐 제가 뭐 한 두 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뭐 그 나머지도 많은데 이것저것 이렇게 좀 따지고 볼 게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지?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냐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의 조금 몸을 사리는 것도 좀 있어야 되니까 예,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뭐 은퇴를 하고 이 업을 이제는 접고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요. 어쨌든 저도 현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렇고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제가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올린 것들은 딱 한 뭐 3개 정도밖에 없죠. 근데 제가 좀 괜찮다, 이 지금 통화 내용은 그나마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게 추려놨던, 이렇게 괜찮다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허락을 좀 받거든요. 근데 대부분 허락을 안 해주시네요. 대부분 못하게 하시네요. 와, 전 그것도,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본인의 그 사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통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좋은, 뭐, 정보, 또,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얻어갔다라고 보시는 건데,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기는 싫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목소리도 나가고 인적사항 신상에 대해서는 안 나가지만 또 현장에 대해서도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목소리 들으면 알 것이다라는 게 이제 깨림칙한 것 같아요. 나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하지만 또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나름 그래도 그렇게 좋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똑같은 경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건데, 그거는 좀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좀 씁쓸함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송도 현장에 그 홍보관이 큰 불이 나가지고 그게 바로 어저께예요. 어저께 큰 불이 나가지고 지금 거의 난리가 난 상태인 걸 지금 소식을 좀 전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주택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파산이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 그것도 부산이라는 거. 예, 하여튼 굉장히 그거 역시도 조금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하고요. 소식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궁금한 거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고 속 시원하게 무슨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조금이라도 방법을 좀 알고 싶다, 이런 게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바쁘지 않다면은 그리고 당장에 전화를 못 받더라도 제가 꼭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